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20년간 며느리들에게 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하기도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까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시원하실 거예요. 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40년 전에 29살의 나이로 시집을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내 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되었는데 이게 축복인 줄 알았거든요. 아들이 넷이면 나중에 효도도 4배로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들어온 게 20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50살이었는데 며느리가 25살이었습니다. 처음엔 참 예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공손하게 인사하던 아이가 한 달 지나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둘째 며느리가 들어온 다음부터였어요.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둘째 며느리도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셋째 며느리, 넷째 며느리까지 마치 작전이라도 짠 것처럼 모두 똑같이 저를 대하더라고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처음엔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굴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나 봐요. 특히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달라져요. 저도 내 아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들한테 며느리가 너무 서운하구나고 말하면 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 때였어요. 며느리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면서 명절 준비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도움은 안 되고 불평만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 음식은 너무 짜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아들들이었어요. 며느리들이 불평하면 어머니,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서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서러웠어요. 이 아들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 편을 들다니요. 특히 첫째 며느리가 제일 심했어요. 다른 며느리들한테 어머니는 원래 저런 분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저를 나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수근수근 이야기하고 제가 오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제가 참았던 이유가 있어요. 손자들 때문이었거든요. 손자가 7이나 되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아무리 저를 괴롭혀도 참았어요. 손자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라다니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며느리들이 맡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들이 할머니한테 너무 의존해요. 할머니가 애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세요. 할머니 말 들으면 버릇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손자들을 저한테서 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손자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건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부터였어요. 10년 전 일인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장례식 때부터 이상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가가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는 슬퍼서 신경을 못 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49제를 지내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들은 한 번도 음식을 해오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서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사상에 올릴 과일이나 음식을 사러 가려고 하면 며느리들이 어머니, 그런 건 저희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낸 돈을 자기들이 계산에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는 정말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며느리들이 어머니 아버지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요? 라고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왜 물어보니? 라고 했더니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너무 많은 돈 아닌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희 집에서 모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효도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어 가지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때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특히 막내 며느리가 제일 나빴어요. 막내라서 그런지 다른 며느리들한테 밀리지 않으려고 더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이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라고 하면서 계속 집을 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동산의 시세도 알아보고 심지어 계약서까지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거절하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어머니 혼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나이 드신 분이 돈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왜 며느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 며느리들이 제 몰래 제 통장을 뒤져봤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와서 잔액을 확인하려고 했다고요. 다행히 은행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날 밤에 며느리들을 다 불러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혹시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실까 봐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사기꾼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요. 그때부터 며느리들은 아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안부 인사도 안 하고 아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 그 돈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계속되다 보니 저도 지쳤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어머님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해요. 미리 대비하셔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현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일이 더 있었거든요. 며느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계속 들어보세요. 정말 시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며느리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반전이 있으니까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제 나이가 67살이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무릎도 아프고 나이가 드니까 이런저런 병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다녔는데 이걸 며느리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제 병을 걱정해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가 어머니 병원비가 많이 들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은 돈으로 내지 어디서 내겠니? 라고 했더니 어머니 그렇게 돈을 쓰시면 나중에 진짜 큰 병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병원비로 돈을 많이 쓰는 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상속받을 돈이 줄어드니까 걱정이 된 거죠.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픈데 병원비 쓰는 걸 뭐라고 하다니요. 그 후로 며느리들이 더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 사려고 하면 어머니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어머니 돈 아끼세요라고 하면서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명품 가방 사고 비싼 차 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돈을 물쓰듯 쓰더라고요. 정말 이중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던 적이 있어요. 심혈관 질환 때문에 의식을 잃었는데 다행히 이웃 할머니가 발견해서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아들들과 며느리들한테 연락이 갔는데 단 한 명도 병원에 안 왔어요. 나중에 바빠서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SNS를 보니까 며느리들이 다 같이 맛집에서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에도 며느리들은 안부 인사 한 번 안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다 같이 찾아왔어요. 왜 왔나 했더니 어머니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어머니 혼자 살기 힘드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집을 팔고 양로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아플 때는 한 번도 안 찾아오던 사람들이 집 팔라고 할 때만 찾아오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라고 했더니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살면 위험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들이 어머니가 정말 이 집에서 살고 싶으시다면 집을 저희 명의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집을 빼앗으려는 그래서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어머니 혼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어머니 아들들한테 조금이라도 물려줄 생각은 안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왜 며느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들이었어요. 며느리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아들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 며느리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라고 하면서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건 손자들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따르던 손자들이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두쇠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심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며느리들이 제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져본 거예요. 퇴원하고 집에 와보니까 서랍이 다 뒤져져 있고 중요한 서류들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걱정돼서 정리해 드린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들이 제 예금 통장을 찾아서 잔액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돈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셔야 해요. 저희가 분산해서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 돈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며느리들이 어머니 그럼 나중에 상속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증여 서류까지 준비해 왔어요. 정말 치밀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절망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들이 저를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싫으시면 아예 연락 안 하고 살겠어요. 어머니 손자들도 못 보시게 하겠어요.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안 치러드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제가 평생 사랑했던 며느리들이, 제가 키운 아들들이, 제가 그렇게 예뻐했던 손자들이 모두 저를 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막내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어머니, 저는 다른 며느리들과 달라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걱정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래도 가장 착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배신이었어요.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 다른 며느리들이 어머니 돈을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보호해 드리려고 해요라고 하면서 제 신뢰를 얻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한테만 통장을 맡기세요.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그래도 막내 며느리는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통장
하나를 맡겼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확인해 보니까 돈이 다 없어져 있었어요. 막내 며느리가 제 돈을 다 빼서 자기 계좌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막내 며느리만큼은 믿었는데 이 아이가 가장 나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내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 제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차를 산 거예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더니 어머님, 이미 돈을 준 것이면 돌려받기 어려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절망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들이 저를 바보로 알았지만 제가 정말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며느리들이 저를 바보로 알았지만 제가 정말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시원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막내 며느리가 제 돈을 가져간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막내 며느리한테 준 건 제 돈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사실 30년 전부터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남편도 모르게, 아들들도 모르게, 며느리들도 모르게 매달 조금씩 모았어요. 장사하면서 돈을 벌면 반은 쓰고 반은 모으고, 명절에 용돈을 받으면 또 모으고, 이런 식으로 3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 모았는지 아세요? 제 여동생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모았어요. 자식도 많고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동생과 얘기해서 여동생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며느리들이 제 통장은 다 뒤져봤지만 이 통장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은행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 아세요? 20억이었어요. 여러분, 20억이에요. 4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복리로 불어나서 20억이 된 거예요. 며느리들이 제가 가진 게 고작 몇 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0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때가 왔구나 생각했어요. 며느리들이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시작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먼저 제가 한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동네 변호사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유명한 로펌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 상황을 다 설명하고 며느리들을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어머님,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말하기를 며느리들이 제 돈을 가져간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막내 며느리가 한 행동은 완전히 사기였어요. 그래서 고발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고발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들이 제 돈을 노리고 있으니까 제 진짜 재산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물론 진짜 유언장이 아니라 며느리들을 놀래키려고 만든 거예요. 그 가짜 유언장에는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 유언장을 언제 보여줄지가 문제였어요. 타이밍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어요. 첫째 손자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온 가족이 모이게 된 거예요. 며느리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어머니,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또 돈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좋다, 우리 집에서 모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했어요. 제 방에 그 20억짜리 통장을 보이는 곳에 놔두고 가짜 유언장도 책상 위에 놔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들이 와서 제 방을 기웃거리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들이 다 왔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척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첫째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느라 힘드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냐 나는 괜찮다라고 했더니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그래도 나이가 드시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또 돈 이야기를 꺼내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계획이 있었으니까 천천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한 대로 됐어요. 셋째 며느리가 어머니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제 방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얼굴이 하얘져서 나왔어요. 분명히 그 통장을 봤을 거예요. 그 후로 며느리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갑자기 어머니 더 드세요.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라고 하면서 극진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뭔가 신호를 주고받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들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수군수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20억이래. 진짜 20억이래. 어머니가 이렇게 돈이 많았어?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넷째 며느리가 또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제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짜 유언장을 봤나 봐요. 얼굴이 더 하얘져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며느리들한테 뭔가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 후로 며느리들이 정말 바뀌었어요. 갑자기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하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계획이 있었으니까 괜찮다. 다 지난 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들이 집에 가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진짜 반성했어요. 앞으로 매일 찾아뵐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그 유언장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웃겼어요. 며느리들이 그 가짜 유언장을 진짜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화가 나서 쓴 거야 라고 했더니 며느리들이 어머니 그러면 다시 써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들이 제 돈을 노리고 있으니까 이번엔 진짜 충격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다시 불러서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날 며느리들이 다 왔을 때 저는 그 20억짜리 통장을 테이블 위에 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동안 내 돈을 노렸잖아. 이게 내 진짜 재산이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건 내가 40년 동안 모은 돈이야. 너희들이 내 몇 천만 원을 노리고 있을 때 나는 20억을 가지고 있었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들이 갑자기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늦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동안 나한테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시원했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것이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돈을 가져간 것도 다 알고 있어. 특히 막내 며느리 내가 가져간 돈 당장 돌려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 그 돈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차를 샀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내 며느리가 얼굴이 하얘져서 어머니 그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만든 고발장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돈을 가져간 것은 사기야. 이미 고발 준비를 다 했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특히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돈 다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과는 끝이야. 내 집에도 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아예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어머니 그럼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편을 든 아들들도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어머니 그럼 손자들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자들은 정말 예뻤거든요. 그런데 이미 며느리들이 손자들을 저한테서 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손자들도 이미 너희들이 망쳤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손자가 갑자기 할머니, 제가 엄마 대신 용서를 빌래요. 죄송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저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손자들도 할머니, 저도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편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손자들만큼은 저를 버리지 않았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자들한테 너희들은 할머니 집에 언제든지 와도 돼. 하지만 너희 엄마들은 절대 안 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손자들이 할머니 알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며느리들은 정말 바뀌었어요. 매일 전화해서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집 대문에도 며느리들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와서 대문 앞에서 어머니 나와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들이 이웃들한테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웃들이 저한테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웃들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웃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들이 너무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잘한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며느리들은 동네에서 완전히 소문이 났어요. 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돈을 노려서 그런 짓을 했대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동네에 오기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통쾌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들이 와서 어머니 며느리들이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들도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들도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 왜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며느리들과 똑같아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과는 끝이야. 내 유언장에 너희들 이름은 없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며느리들과 잘 살아라. 나는 이제 너희들과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어머니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빌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자들이 할머니 죄송해요. 이제는 할머니 말씀만 들을래요. 엄마는 정말 나빠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야? 라고 했더니 네 할머니, 엄마는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희는 할머니 편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할머니가 너희들을 키워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손자들이 할머니 감사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손자들이 저희 집에 자주 왕래하면서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라다녀요. 그리고 제가 아프면 할머니 괜찮아요? 라고 걱정해줘요. 정말 천사들 같아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들들이 며느리들한테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용서받아라라고 했대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매일 대문 앞에서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가지 않아요. 이제는 손자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며느리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20억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손자들 교육비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에도 기부하고 있어요. 며느리들이 그렇게 노리던 돈을 제가 의미 있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시원하지 않아요? 며느리들이 저를 바보로 알았지만 제가 더 똑똑했어요. 20년 동안 참았지만 결국은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지만 말고 때가 되면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저처럼 비밀 계좌도 만들어 두시고 믿을 만한 변호사도 찾아두세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손자들과 함께 살면서 매일매일 웃고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이 그렇게 노리던 돈을 제가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정말 통쾌하지 않나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